자, 안녕하세요. 차관치 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구매 대행 나온 것은 부천에 있는 매매단지에 왔습니다. DY 카랜드라고 부천 진짜 자주 올라왔습니다. 아무튼 뉴투싼 IX라는 차량을 구매 대행 할 건데요. 이 차량이 2013년부터 15년까지 생산된 차량입니다. 이 다음부터 올뉴 투싼이 생산이 됐죠. 근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도 디젤 차를 잘못 사면은 수리비가 많이 든다는 말씀 들었죠. 이때 당시에 만들어졌던 투싼이나 스포티지, 산타페, 카니발 이런 차량들은 저압 EGR이라는 부품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터보도 망치고요, 엔진도 망치게 되는데 물론 DPF가 사망하면 답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차량을 구입하시면 수리비가 300에서 500 정도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확인하는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와서 차량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서 구입을 하셔도 된다, 아니면 구입을 하지 마시라, 제가 결론 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소개 간단히 시켜드릴게요. 자, 제 옆에 있는 뉴투싼 IX 소개를 간단히 시켜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에 등록된 차량이고 주행거리가 14만 8,000km, 교체된 부위는 휀다 하나, 도어 하나, 단순 교체에 있는 무사고 판정받은 차량입니다. 인기 있는 흰색에 파노라마 썬루프 있고요, HID 헤드램프, 순정 내비게이션 등등등 옵션이 괜찮은 차량인데 보통 시세가 800에서 900 사이에 나오는 차량인데 이번 차량은 770만원입니다. 처음에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경기도 부천이라서 좀 허위 매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량이 좀 저렴한 느낌이었는데 실제 와서 보니까 진짜 괜찮은 차를 저렴하게 팔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 차량을 들고 하체 점검을 할 건데요. 하체 점검하면서 혹시 매연이 나오는지, 또 메인터너스를 수리하거나 아니면 클리닝한 부분이 있는지를 꼭 점검을 해볼 겁니다. 혹시 그게 점검이 안 되고 아무리 금액이 싸고 옵션이 많고 좋은 색상의 무사고다, 다 필요 없습니다. 뒤에 매연이 나오는지 또 메인터너스가 수리되어 있는지 이거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할 겁니다. 혹시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돼 있으면 차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제가 멀리 와서 개고생을 해도 차는 절대 팔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차를 들고 카센터로 가볼게요. 자, 770만원에 판매 중인 뉴투싼 IX고요. 우선 느낌이 좋습니다. 뒤에 타이어가 2022년 초에 바꿨습니다. 앞뒤 타이어 모두 2022년 초에 교체됐기 때문에 트레이드가 70%, 80% 이상 남아있고요. 자, 뒤쪽에 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은 절반 정도 남아있고 앞쪽에 브레이크 라이닝은 근데 순정이네요. 얘는 한 80% 이상 남아있습니다. 디스크도 고르게 잘 달았고요. 턱도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식도 없는 차량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자, 뒤쪽에 머플러나 아니면 뼈대 부분, 또 뒤쪽을 잡아주는 멤버 쪽에도 부식이 없습니다. 깔끔하죠. 지금 여기가 경기도 부천이거든요. 부천에 있는 차량 치고 부식이 없습니다. 원래 경기도 차량이나 서울 차량들 부식이 좀 있거든요. 자, 이번 차량 옵션도 좋습니다. 뒤쪽에 차고 높이 조절 센서 있는 거 보니까 HID 헤드램프. 뉴투싼 IX는 아마 이게 추가 옵션으로 장착될 건데 HID 헤드램프가 장착된 차량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요거는 옵션이 좋고요. 자, 가장 많이 나가는 어시스트 암도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소리 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뒤에 쇼바가 약간 이제 새고 있는 느낌인데 여기 보이시죠? 약간 묻어 있는 거. 교체할 타이밍이 아니니까 쭉 지켜보셨다가 많이 흐르면 그때 교체하시면 또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자, 앞쪽으로 쭉 넘어가 보면 이 차량은 3등급짜리 차량입니다. 뒤쪽에 DPF가 있고요. 아마 저압 EGR인 것 같은데 저압 EGR이 장착된 차량들은 터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터보 쪽에 누유가 없고요. 아마 DPF 클리닝이나 아니면 흡기 배기 클리닝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안쪽에 보시면은 매연이 하나도 안 묻어 나옵니다. 굉장히 깨끗하죠. 그죠? 그래서 이 차량은 매연하고는 관계가 없는 차량입니다. 특히 투싼 스포티지, 산타페 이런 차량들은 DPF가 나가버리면 터보도 같이 나가고, 터보 나가면 엔진 사망할 수도 있는데 이 차량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매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 그리고 로어암도 교체를 한번 받으셨습니다. 로어암이랑 스테빌라이저 링크, 반대쪽 로어암이랑 스테빌라이저 링크 이렇게 해서 한번 교체를 받으셨기 때문에 고무 부싱이 거의 새 거죠. 아래 볼 조인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인트나 아니면 이 로우암 이런 링크들은 다 교체를 한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괜찮고요. 약간의 이제 유증기가 나와서 묻어있죠. 이게 엔진 오일팬인데 성능 기록부 상으로는 엔진 오일팬에 미세누유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보증으로는 수리는 안 되고요. 나중에 엔진 오일 교체하실 때 양이 좀 많다 또는 밑으로 좀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엔진 오일팬만 같이 교체 받으시면 됩니다. 아마 교체 비용이 엔진 오일 교체까지 한 13만원, 14만원 할 겁니다.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천천히 지켜보셨다가 하셔도 되고요. 자, 바깥 벨트가 교체가 되어 있고 댐퍼 풀리나 아니면
텐셔너 이런 게 다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11만 킬로, 12만 킬로 때 교체되는 부품들인데요. 교체 받으신 지가 1만 킬로, 2만 킬로밖에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위쪽에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이게 누유가 아니고 이게 실리콘이거든요. 교체된 게 워터펌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깥패드 세트를 다 교체를 하셨을 겁니다. 올라가서 부동에 뽑으면 아마 새 거일 것 같아요. 소품은 꾸준하게 잘 교체를 받으셨고요. 가장 앞쪽에 부동의 하부 호수에 누유 없고요. 앞쪽에 사고는 없네요. 미션 쪽이고, 미션 오일팬이나 미션하고 엔진 만나는 리데나 쪽도 누유가 없습니다. 좋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소모품 잘 교체되어 있고 아래쪽에 누유 없고 전차주분이 하체 관리도 잘 하셨고, 특히 디젤 차량의 터보 아니면 DPF 이런 흡기 배기 관련된 라인들도 다 청소를 하셨기 때문에 이 차량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올라가 볼게요. 자, 엔진룸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게 뒤쪽에 워터펌프가 이렇게 새 걸로 교체되어 있다 했죠. 그래서 워터펌프 교체되어 있으면 부동액이 교체되어 있는데 이게 녹물이 아닙니다. 빨간색 부동액이 들어갔다는 거는 보조탱크에도 빨간색 부동액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현대 서비스센터에서 꾸준히 관리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액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아까 아래쪽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바깥 벨트 다 교체되어 있죠. 엔진 오일은 교체한 지가 한 2,000km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은 3,000km 더 타시고, 또 배터리는 2021년 6월달에 만들어진 배터리라서 이제 사용한 지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라이닝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오일이나 브레이크 오일 상태도 좋습니다. 최근에 아마 브레이크 오일도 교체를 받으신 것 같고요. 자, 위쪽에 터빈 쪽인데 터보로 들어가는 이런 주름 호수나 아니면 터보 쪽 잡아라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태가 너무 좋은데요. 아마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차량을 통틀어서 투싼 중에는 관리가 제일 잘 된 차 같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돈 들여서 관리하기 쉽지 않은데 이 차량은 진짜 관리를 잘 받으신 것 같아요. 구입하면은 교체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타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이어부터 엔진룸 안에 있는 소모품까지 교체할 게 없는 차량입니다.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자, 이제 시동을 좀 걸어 두었는데요. 외관 상태를 볼 겁니다. 자, 위쪽에 있는 데일라이트 괜찮고요. 앞쪽에 있는 HID 헤드램프 잘 나옵니다. 여기에 기스들이 좀 많죠. 오래된 느낌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펜다나 도어나 단순 교체지만 앞쪽에 사고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반대쪽 헤드램프도 좀 오래됐죠. 이게 양쪽 다 이렇게 오래됐으면 앞쪽에 사고가 없었던 차량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색 현상 봐야 되겠죠. 흰색이라서. 자, 본네트, 앞범퍼, 핸더, 그 다음에 도어까지 색상 잘 맞아 있고, 뒤엔다, 뒷범퍼까지 색상이 잘 맞아 있습니다. 자, 뒤에 면발광 LED 테일램프죠. 이렇게 면발광이 잘 있는 차량들이 있어요. 근데 이 차량에 면발광이 잘 들어옵니다. 깜빡이는 거는 카메라로 찍어서 그렇고요. 원래는 깜빡이지 않습니다. 자, 트렁크 상태 볼게요. 자, 썬팅이 좀 울고 있는데 썬팅은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뒤에 썬팅은 이 열선 때문에 벗기고 장착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임이 좀 나올 겁니다. 10만원에서 한 12만원 정도 나올 건데, 이건 보기 싫으시면 무조건 교체하셔야 되겠네요. 이거는 교체를 하셔야 되고요. 자, 뒤쪽에 보시면은 자, 예비 타이어가 있고요. 뒤쪽으로 사고 흔적 없습니다. 그죠? 실리콘 잘 발라져 있고요. 안쪽으로 물이 고였다거나 물이 찼던 흔적 없습니다. 아래쪽에도 마찬가지. 먼지만 약간 쌓여있고 차량은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자, 이제 실내에 타볼 건데 전차주분께서 아래쪽에 LED를 여기 LED를 부셨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기 싫으시면 탈거하시면 되고요. 이게 버튼이 하나 있네요. 이런 버튼들이 있으면 옆에 설명서를 좀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버튼인지 차량을 매입할 때 이런 알 수 없는 버튼이 있으면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무슨 버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버튼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고요. 자, 주행거리가 148,239km 주행했습니다. 오토라이트 돼 있고 모던 등급인데 옵션은 괜찮죠. 투싼이나 스포티지 차량 보실 때 이런 옵션들이 중요합니다. 같은 등급이라도 옵션이 한두 개씩 빠지는 차들이 있는데요. 얘는 크루즈 컨트롤 돼 있고요. 음성 인식 버튼, 전화 받고 끄는 블루투스 버튼입니다. 자, 내비게이션은 순정 내비게이션인데요. 보면은 한글로 이렇게 이쁘게 적혀 있죠. 순정 내비게이션. 위쪽에 좋네요. 블루투스, 그 다음에 DVD, 돌비 사운드 이런 부가적인 옵션이 있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가 깔끔하게 잘 나오죠. 그 아래쪽은 좌우 독립 프로트 에어컨이랑 그다음 이건 양쪽으로 열선 시트, 통풍 시트가 있습니다. 스포티즈도 마찬가지고 투싼도 한쪽만 통풍 시트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양쪽 다 통풍 시트. 자, 액티브 에코 시스템이라고 연비 운전 가능하고요. 자, 열선 시트 확인. 자, 이 당시에 마감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마감재가 좀 까진 부분도 있고 여기 더러워진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이 당시에는 기술력이 그렇고 차가 준중형 SUV라서 고급 소재는 안 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핸들 커버가 있으면 커버 다 안쪽까지 봐야 되겠죠. 역시 이 당시에 마감 상태가 별로 안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요 기능은 경사로 저속 운행 장치인데요. 경사로 내려올 때 일정 속도로 내려올 때 스포티지 아래도 있습니다. 특별한 기능 아니고요. 자, A 필러, B 필러, C 필러, 운전석, 조수석에 에어백 다 장착되어 있고, 자, 대시보드 위쪽에 있는 커버는 다 벗겨봐야 되겠죠. 오케이. 깨지거나 틀어진 부분은 없습니다. 오래됐으니까 그냥 벗겨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ECM 룸미러인데 색상이 변하는 게 고질병이에요.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고 잘 안 보여요. 이게 단점이고요. 이 블랙박스는 그냥 오래된 거니까 웬만하면 하나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썬팅도 막 벗겨져 있고, 아무튼 자, 썬루프 열어봤는데 썬루프는 작동 잘 되고요. 닫히는 것까지 작동이 잘 됩니다. 자, 스포티지R이나 투싼에 이런 최초에 적용된 파노라마 썬루프가 문제가 많습니다. 열릴 때는 잘 열리는데 닫히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차량은 수리를 받은 흔적은 없는데 자주 사용하시면 고장날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썬루프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굳이 썬루프 없는 차량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고장나면 내만 손해거든요. 자, 천장에 약간 더러운 거 말고는 없고요. 뒤쪽으로 가볼게요. 자, 뒤쪽에도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뒤에 가죽 시트도 깔끔합니다. 자, 뒤쪽에는 송풍구인 에어벤트 마련되어 있고, 자, 롤 블라인드도 어디 하나 처지거나 터진 부분 없이 잘 장착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 정도로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안전상 옵션도 많고, 770만원이라는 금액에 이 정도 옵션에 이 정도 관리 잘 된 차 진짜 찾기 어렵습니다. 제가 총평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차파니 채부장의 뉴투싼 IX 구매 대행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지금 경기도 부천에 있고요. 구매 대행 의뢰해주신 구독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구매 대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차량 있는 곳에 와서 직접 차량을 점검하고 점검된 내용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안내해 드릴 건데 요거 들어보시고 구입을 할지 말지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뉴투싼 IX 13년부터 15년씩 정도면은 배기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차량들은 차가 아무리 좋고 싸고 뭐 어떻고 해도 구입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스포티지아도 마찬가지고, 특히 머플러 쪽에 매연이 묻어 나오거나 아니면 메인터넌스를 관리를 안 하는 차들은 제 생각에는 안 탄다고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문제가 심각한 차량들입니다. 혹시 이런 차들을 구입하러 매매단지에 갔을 때 그냥 뒤에 똥구멍 끌고 보시고 매연이 묻어 나온다 그러면 바로 돌아서서 다른 차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차는 매연이 안 나왔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전차주분께서 바깥 벨트 세트나 아니면 소모품을 굉장히 잘 교체를 해두셨기 때문에 이 차량은 돈이 들어갈 게 지금 없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판매되는 금액이 평균 시세인 850만원보다 약 100만원 저렴한 770만원에 판매 중이고, 다른 동급의 모던 차량보다는 옵션들이 많기 때문에 구입하시면 더욱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차파니 채부장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차량이나 아니면 구매 대행 맡기실 게 있으면 오늘처럼 차량 점검해서 안내해 드릴 거니까 편안하게 문의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차파니 채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